그런 장의 특징은 저는 이제 지워놨지만 이나 같은 걸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런 성격의 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넘어왔었죠. 북한에 러시아 국방장관 들어가 있죠.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이 일부 됐었어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 방산주 뭐 있어? 이런 거 걸리는 거죠. 오늘은 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이시가 부재중으로 영훈님이 왔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의 하락률이 11월 달에 한 2번 정도의 큰 하락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이네요. 8월 5일 날 표면적인 이유가 100%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키워드가 됐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말들이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냉전 체제 하에서 오늘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합동 군사훈련 하는 날이었습니다. 복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수가 움직임이 없었고 하방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는 업종별로는 특징이 없었어요. 모든 업종 별로는 시장 전체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1.95% 하락했어요. 2455 마감했고요. 8월 5일 날에 크나큰 충격이 한번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한번 11월 중순에 한번 있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1.95% 빠졌는데요. 음봉이 좀 몸통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하방 압력도 하에 이번에 이 저점을 또 시장이 공략할 것인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7,400억 거래소 매도, 그 다음 코스닥 110억 매도 하는 날이었어요. 기관들은 오늘은 대체로 움직임이 없었고요. 많은 물량들은 개인이 받아간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2.33% 빠졌어요. 그럼 여기는 저점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를 또 만든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 한 11월 달 동안 계속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오늘 음선으로 하방 압력이 세지면서 열릴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느끼는 심리 상태가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마이너스 에너지로 확 가는 날이었어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큰 상태예요.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나 나스닥 종목,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하시는 마음과 국내 시장을 하시는 마음이 딱 부딪혔을 때 정말 욕을 많이 하게 되는 장세의 느낌인 거죠. 순환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날 심리가 날 건들고 그 심리가 옆 사람을 건들고 해서 쭉 전염되거든요. 그냥 담백하게 데이터로만 보세요. 오늘의 시장 하락률에 대한 요인으로 지금 평가받는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전년비 2.2% 상승이라고 나왔어요. 물가가 조금 튀고 있다는 느낌으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물가가 튄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시켜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그 다음 일본 둘 간의 금리 차이로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계약을 엄청나게 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달러 또는 새로운 시장의 통화로 바꾼 뒤 그 자금을 해당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 지금은 청산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이렇게 거의 무위험 수익처럼 큰 돈들이 오랫동안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일본의 금리는 인상 압박이 들어가고 미국의 금리는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자꾸 좁혀들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큰 자금들이 자꾸 청산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와중이다. 근데 오늘이 마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었으니 금리 인상에 대한 자극을 할 것이다. 또 달러 엔 환율 시장 건들면서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한번 깔리는 날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1대 카디즈 진입 후 이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견되어 있는 훈련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날 또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게 되네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도착했고 회담을 할 진행 예정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2024년 연말쯤에서
좀 중첩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25년에 연말 연초 효과에 따라서 그쪽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 시장이 아는지 그 전에 더 밑으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순환할 텐데 과연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조정의 느낌이 어딘가에서 막아내고 돌아나갈 것이냐. 일단 11월은 오늘부로 끝났기 때문에 월봉으로 정리를 해보면 11월은 종가 기준 마이너스 3.92%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효과가 발동을 했을 때 양선을 뽑혀 올리는 자리, 그 직전에 우리는 한 달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달 어딘가에서 시장에 대한 전환이 끝나고 25년에 대한 기대감이 발동하는 순간까지 조금 더 무리하지 않는 매매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순환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2.34% 빠졌어요. 54,200원으로 움직임들 다시 좀 둔탁해졌죠. 급하게 떨어지고 급하게 오르고 다시 한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중시값 정도가 현재의 흐름이에요. 떨어진 구간, 되반등한 구간, 다시 한번 중시값까지 내려간 54,000원 단의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3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는 날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입니다. 위아래를 박스를 크게 그려놨는데요. 15만 원대의 박스 하단과 20만 원대의 박스 상단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시장 추이로 박스 하단권역까지 일단 밀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내려갔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내려가고 반등하는 에너지를 확인한 후에 그때 하이닉스를 한 번 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반도체 밑에 2차전지 보면 LG 엔솔이 5% 떨어지면서 241선에 딱 걸쳤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 이러니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렬을 하고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게 그나마 세압, 스틸, 지주, 철강 라인들, 그 다음 네이버와 뒤이어서 움직이는 카카오도 야금야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고려아연, 현재 지배구조 개편 라인들 계속 추가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건설 관련주의 DLENC 천천히 돌고 있어요. 이쪽도. 그 다음 게임주의 W게임, 게임의 넷마블, NC소프트, 게임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대한항공 보십시오. 장중에 마이너스 6.88까지 갔다는 건 대한항공의 가장 큰 재료였던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승인, 그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차익이 한번 쫙 빠졌던 거죠. 거꾸로 많이 떨어진 데 보면 하미사이언스, 그 다음 2차전지, 그 다음 두산로보틱스, 화학라인들, 이런 라인이었습니다. 올라간 것도 있는 반면에 떨어지는 폭도 7%로 굉장히 평균가가 높죠. 전체 시장에 대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항상 V자의 왼쪽을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 꼬리를 단 도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아직은 관찰해야 되는 자리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튕겨나가는 자리를 확인하던지 그래야겠죠. 알테오젠 밑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채워서 내려가고 있어서 모양이 조금 더 아직은 하방 압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오션, 네이버, 이런 장에도 거의 1%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네이버였어요. 카카오가 따라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 그 배경은 역시나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여전히 인터넷이나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된 섹터에 관심을 끄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정도입니다. 자, 탑30 한번 볼까요? 시장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장의 특징은 저는 이제 지워놨지만 관리 종목이나 우선주 같은 거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우선주 몇 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스펙주도 들어와 있고 이런 성격의 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할 때 품절주나 우선주 같은 것들이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조금씩 보이네요. 더 람이라는 종목은 딱 보니까 차트가 초장기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되고 급락하고 되반등했어요. 이거는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이 풀리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개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깨끗한 나라. 장 초반에 이런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이런 애들이 움직여서 저는 이제 저출산 뭐가 나왔나 해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른둥이 지원책 뭐 2배 확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의 움직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생리대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그쪽 관련 사업하는 애들이 개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오늘의 이런 애들이 움직인 재료였네요. 신규 상장주의 아이언 디바이스,
반도체 설계 회사고요. 우주항공 쪽에 한 달에 걸치고 있는 LK 삼양, 다음 뉴럴링크라고 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 미국의 정부 효율부 대빵이 됐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부터 자율주행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 풀어나갈 건데, 인권 문제에 해당되는 게 실질적으로 인간한테 임상을 해야 되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뇌에다가 칩을 심는 뉴럴링크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식들도 야곱야곱 자극을 좀 받고 있네요.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링크 제니시스 이런 라인들입니다. 그 다음 RF 시스템즈 딱 보자마자 봉이 몇 개 없으니까 신규 상장주네요. 아까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넘어왔었죠. 그 다음 북한의 러시아 국방장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이 일부 됐었어요. 한일단조라든지 휴니드라든지. 그러면 신규 상장주 공식에 따르면 신규 상장주 안에서 방산주 뭐 있어? 이런 거 걸리는 거죠. 오늘은 RF 시스템즈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었어요. 얘는 LIG 넥스원에 공급하는 미사일 관련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트렌드가 뭐야? 그 트렌드에 맞는 신규 상장주가 뭐야? 그 신규 상장주가 정고점이나 기준점 같은 데 넘어가고 있어. 이런 신규 상장주 공식하에 이런 거를 매매하는 날이었겠죠. 크라우드웍스 최근 들어서 양선이 많아지고 있네요.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대를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미국장. 그러면 그것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까? 인터넷,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키워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섹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네이버, 카카오, 한국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권한 테크놀로지, 땡땡의 AI, 예전 메타버스 이런 영역들인 거죠. 레몬 이런 애들도 깨끗한 나라처럼 중국 생리대 파동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 특징점이 또 뭐였을까? 한일단조 같은 것들이 방산주 이미지, 신규 상장주 몇 개 보이고요. 휴니도 이런 것들도 방산주 이미지. 뉴로메카는 포스코 쪽에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위아래 등락이 좀 일부 나왔었네요. 그 정도입니다. MP 오랜만에 보는 MP, 바이브 컴퍼니, 알체라 이쪽 라인들이 다 옛날 이름으로는 메타버스. 만약에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영역이 좀 더 커지면 이쪽 지점도 자극을 좀 받을 수 있겠다. 대원화성,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미중 분쟁에 따른 히토류 관련주 그런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복잡했어요. 탑 30이 많이 중요한 날은 아니었고요. 왜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을까? 왜 코스피가 1.95%나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까? 그 돈은 외국인 주머니에서 나왔구나, 매도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지속되는 흐름으로 가버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면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8월 달에 잘 막아냈듯이 11월 달에 또 대반등을 했듯이 이번 부근도 이제 12월 달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12월 달 초반과 중반 어디쯤에서 잘 막아내고 12월 달 중반이나 뒷부분이나 그쯤에서 반등의 에너지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2025년 1월 달에 연초 효과를 노리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위주로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려감이 많은 날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같은 데서 연락 오시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돼요. 왜냐면 한쪽에선 그런 세계가 아닌 쪽이 강세 현상을 띠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가는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강한 게 또 쉬고 약하게 올라오고 하면서 금융시장은 계속 순환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시장 전체의 V자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의 시작점을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11월 달의 마지막이고 월말이고 그런 날이라서 조금 시장이 흔들렸을 때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 이겨내야죠. 그러려고 저희가 장이 좋으나 나쁘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이렇게 또 장 설명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겠죠. 오늘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라이씨 결혼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12월 달에 연초에 바로바로 강해지는 시장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래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